정부 부처 중에서 존폐 논란이 지속되는 게 여가부와 저는 통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부처의 어떤 유상과 역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장관들의 역량, 자질, 마인드, 이게 저는 훨씬 더 그런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도 여가부와 마찬가지로 예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의 국회 외통위원들이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면서 오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이 보기에 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짧게 답해 주시죠. 통일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짧게 될.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답을 못하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이란 분이. 좋습니다. 한반도는 평화 정착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 위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반도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그래서 전쟁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거기에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담대한 현재는 지금 성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기는커녕 한반도 전쟁 위험과 안보 불안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대한 구상, 북한이 호응커녕 갈수록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고도화, 핵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이 비핵화를, 북핵의 이 해결을 촉진하기는커녕 말씀드린 대로 핵무력 증강 그리고 북핵 고도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데 돕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비핵화 또 담대한 구상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공허한 예침에 불과하다는 총평을 먼저 내리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죠.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이후에 북한이 나온 반응들입니다.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 그건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를 강행했습니다. 최근에는 핵무력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실효적인 정책이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법에 근거한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긴다면 대화 협력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우선입니까? 이 통일부의 역할은 굉장히 종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만 국방부하고 치우쳐. 의미에 따로 있습니까? 물론 국방부하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대단히 종합적이고. 자, 이렇게 그럼 여쭤볼게요. 자, 정부가 공식 발표한 북핵 억제 전략 3가지 아십니까? 네. 자, 억제, 그 다음에 단념, 대화 아닙니까? 네. 통일부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중시해야 됩니까? 그 세 가지를 다 중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외교부를 왜 따로 두고 왜 국방부를 따로 둬요? 이 중에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통일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게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금 틀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대화라고 하는 것도 대화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 각국점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남북관계 관련된 발언의 키워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평화통일 언급은 딱 3차례 불과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3차례 언급합니다. 오히려 힘에 의한 평화, 가짜 평화, 이 단어가 2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통일 언급은 31차례인데 도발, 애손 7번입니다. 억제도 37번으로 통일보다 언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평화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키워드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선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억제가 되고 또 도발을 막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그걸 강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라고까지 써가면서 그거를 하고 우리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안보는 핵으로 그리고 경제는 소위 자력경쟁으로 외교는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기조를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거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과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 장관이 얘기하는 우리 전 정부와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어달리기는커녕 급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나오니까 통일부가 환영 입장을 냈고 기존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러더니 이제는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소통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펴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한다고 하기보다도 이 헌재 결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단 살포든지 확성기 방송이든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유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다른 그 내용을 법으로 충분히 아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법 목적 자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접경 지역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확성기뿐만 아니라 전단 살포를 구실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그걸 우리 장관과 정부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더 엄격하게 동안 정부가 한 번도 예방 조치를 안 했어요. 아시잖아요. 전단 살포 관련해서 예방 조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정부 법에 명시된 것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이게 유언 판결 났기 때문에 법령은 고쳐야 됩니다만은 지금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현재 결과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